62살 김옥순입니다. 저는 지금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6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와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아요. 화학 공장이라 세제 냄새가 진동합니다. 처음엔 숨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20년이나 했으니까요. 옥순 아줌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공장장님이 출근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네, 공장장님. 일찍 청소해야 직원분들 출근하실 때 깨끗하잖아요. 고생이 많으세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전 일하는 게 편해요. 공장장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공장장님도 모르죠. 제 진짜 정체를요. 저는 옥순화학 회장입니다. 4,200억 원 규모의 화학 기업을 운영하는 CEO예요. 이 공장은 제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 업체 중 하나고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울게요. 당신 회사도 잘 지킬게요. 하지만 아들한테는 숨길 거예요. 아들이 진짜 세상을 배울 때까지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 상우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죠. 남편이 남긴 회사는 당시 800억 원 규모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경영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우야, 아빠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어. 엄마는 이제 공장에서 청소 일하면서 살 거야. 엄마, 왜요? 아빠 보험금도 있잖아요.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아빠 생각나서 힘들어. 그리고 상우야, 넌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봐. 그래야 진짜 어른이 돼. 아들은 울면서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 대학을 마쳤고 졸업 후에는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옥순화학 회장실에서 경영회의를 주재하고 저녁에는 이 공장에 와서 청소를 했어요. 20년 동안 회사를 키웠습니다. 800억에서 4,200억으로요. 새로운 화학 소재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공장을 확장했어요. 아들은 모릅니다. 자기 엄마가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이라는 걸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사장이 바로 자기 엄마라는 것도요.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한아름, 36살입니다. 10년 전에 아들과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아름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아,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아, 나 여기 공장에서 청소 일하거든. 뭐, 여기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여기 공장장님이랑 미팅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하신다고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아름이 넌 너 일 바쁘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공장이랑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거 알려지면 좀 곤란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름아, 그게 무슨...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업가예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거 알려지면 저희 회사 위상이 좀...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우리 집에 올 때도 좀...
세제 냄새 좀 빼고 오세요. 상우도 그렇고 지호도 어머니 오시면 냄새 난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제 냄새요? 제가 청소하면서 묻은 냄새가 싫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손자 지호를 보러 학교 앞에 갔습니다. 손자가 하교하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지호야, 할머니 왔어. 저는 손을 흔들며 손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손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 제 쪽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지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오늘 학교는 재밌었어? 할머니,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지 마세요.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요. 손자는 제 손을 잡고 학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2장 손자의 모욕 3700자.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도착하자 손자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학교에 오지 마세요. 뭐? 친구들이 할머니가 청소하는 거 봤대요. 손자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호야, 그게 무슨... 친구들이 놀려요. 야, 너네 할머니 청소부래? 하면서요. 8살짜리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일하는 게 부끄러워?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대답해봐. 할머니가 청소하는 게 창피해? 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선생님도 아세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직업체험 수업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학교 앞 공장에서 청소하는 거 친구 엄마가 봤대요. 그게 학부모 단톡방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니?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선생님이 할머니 대단하시네. 열심히 사시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더 창피했어요. 손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반 애들이 다 알아요. 김지호 할머니 청소 부레하면서 수군거려요. 급식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요. 지호야, 엄마도 알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때문에 자기 사업에 안 좋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말라고 하래요. 며느리가 아들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할머니 오면 정말 세제 냄새 나요. 친구들 집에 갈 때 엄마가 저한테 옷 갈아입으래요. 할머니 냄새 밴 옷 입고 가지 마 그래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 손자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알았어, 지호야. 할머니가 이제 학교 앞에 안 올게. 집에도 자주 안 갈게. 죄송해요, 할머니. 손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저는 그 골목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손자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서 제가 손자를 키웠거든요. 돌 때까지는 제가 거의 24시간 붙어서 키웠어요. 밤에 손자가 울면 제가 업고 아파트 복도를 몇 시간씩 걸었어요. 분유도 제가 타서 먹이고 기저귀도 제가 갈았어요. 손자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었죠. 우리 지호 천재야. 할머니 알아보네.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가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한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2살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청소복.
그리고 정말로 세제 냄새가 났어요. 20년 동안 공장에서 청소하면서 몸에 밴 냄새였습니다. 내가 정말 손자한테 창피한 할머니구나. 그날 밤 저는 옥순화학 회장실에 출근했어요. 제 진짜 일터로요. 회장님, 이번 달 실적 보고 드립니다. 박진수 전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진수 전무는 제 남편 때부터 함께 일한 오른팔입니다. 60살이고 저와 함께 20년간 회사를 키워왔어요. 이번 달 매출 350억, 영업이익 50억입니다. 지난달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전무님. 그런데 회장님,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박진수 전무는 저를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전무님, 저 오늘 손자한테 상처받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세제 냄새 난다고 한 것, 손자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 것,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는 것. 박진수 전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제가 2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드님한테 진실을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아들이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어요. 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요. 그 결과가 이겁니까? 회장님을 청소부 취급하는 며느리,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손자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드님도 이제 39살 아닙니까? 충분히 컸어요.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요, 전무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걸요. 그리고 며느리 한아름. 그 여자가 운영하는 아름 코스메틱이 우리 옥순화학과 거래하는 업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전무님, 아름 코스메틱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아름 코스메틱이요? 아, 그 화장품 회사요? 회장님, 며느님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죠? 잠시만요. 아, 작년에 우리가 화장품 원료 납품 계약 맺었죠. 연간 500억 원 규모입니다. 500억 원.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자기 회사를 먹여 살리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걸요. 전무님, 그 계약 내용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계약 기간, 조건, 위약금 조항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수 전무는 뭔가 느낀 듯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혹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거 없어요.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에 갔어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나야, 아름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섰어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름아, 지호 보러 왔어. 지호 있니? 지호는 지금 학원 갔어요. 그럼 상우는? 상우는 회사 야근이에요. 아, 그럼 내가 집에서 기다릴게.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도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아름아, 나 그냥 잠깐만.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오시면 세제 냄새 때문에 집안이 좀 그래요. 저희 집 새로 인테리어 했거든요. 냄새 배면 곤란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아파트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제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20년 동안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며느님 댁이죠? 네. 며느님 요즘 잘 나가시나 봐요. 얼마 전에 새 차 바꾸셨더라고요. 수입차요, 수입차. 벤츠 S클래스래요. 그래요? 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화장품 사업 대박 났다고요. 이 동에서 제일 잘 사신대요. 경비 아저씨는 부러운 듯 말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회사, 아름 코스메틱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홈페이지에는 며느리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아름 코스메틱 대표이사 한아름이라고요. 회사 소개를 읽어봤습니다. 아름 코스메틱은 2014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아름다운 날을 운영하며 백화점 입점 30개, 연 매출 8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4년, 제 아들이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화장품 사업한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저는 박진수 전무를 불렀어요. 전무님, 아름 코스메틱 자료 나왔어요?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박진수 전무가 건넨 서류를 펼쳐봤어요. 아름 코스메틱 거래 내역서. 거래 시작일 2019년 3월. 거래 품목 화장품 원료 히알루론산, 콜라겐, 세라마이드 등. 연간 거래 규모 500억 원. 계약 기간 5년 2024년 3월 만료. 재계약 협상 중. 5년 계약이 올해 만료된다고요? 네, 회장님. 그래서 지난달에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름 코스메틱 측에서 3년 연장을 요청했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거래 조건은요? 우리가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아름 코스메틱은 우리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원료 공급가는 시장가보다 10%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10%나 깎아줘요? 그게 회장님, 며느님 회사라서 특별히 혜택을 드린 거죠. 제가 5년 전에 회장님 허락받고 계약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일이 기억났어요. 박진수 전무가 며느님이 화장품 사업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원료 공급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었죠. 그때 저는 허락했어요. 며느리가 사업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 전무님, 아름 코스메틱이 우리 원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다른 업체 찾아야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옥순화학이 국내 최고 품질의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거든요. 다른 업체 원료 쓰면 제품 품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매출에 타격이 크겠네요? 엄청나죠. 아름 코스메틱 매출의 70%가 프리미엄 제품인데 원료 품질 떨어지면 백화점 입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수 전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계약 연장 안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회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며느님이 아무리 신뢰를 범했어도 아드님은 회장님 아들 아닙니까? 며느님, 회사 망하면 아드님도 힘들어지실 텐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무님.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서며 세제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차가운 표정이요. 그리고 손자요. 할머니 학교에 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요. 전무님, 제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세요? 물론 알죠, 회장님. 10년 전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전세금 5억 원 보태줬어요. 며느리가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노트북 사주고
사무실 보증금도 보태줬어요. 손자 태어났을 때는 제가 돌 때까지 키웠고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제 냄새 난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청소부 시어머니가 창피하대요. 박진수 전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님이 너무 하셨네요. 전무님, 며느리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 회사가 지금 누구 덕분에 돌아가는지요. 제가 원료 공급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회장님, 전무님, 제가 결정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저는 공장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20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지쳤어. 걸레질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세제 냄새가 나요. 20년 동안 이 냄새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냄새는 제가 열심히 일한 증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손자는 이 냄새를 싫어해요.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 내가 누구인지. 2주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생일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케이크를 사오고 아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촛불을 껐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생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올해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도 이제 8살이고 며느리도 10년 차 가족이니까요. 생일 3일 전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상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다음 주 목요일이 엄마 생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날이 언제죠? 목요일이야. 4월 18일. 아, 엄마 생일이 4월이었지. 미안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들아, 엄마가 밥 차려줄게. 집에 와. 지호도 데리고 와. 엄마, 그게 아름이랑 지호 스케줄 봐야 하는데. 상우야, 엄마 생일이야. 1년에 한 번인데. 알았어요, 엄마. 아름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장을 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자가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를 위한 샐러드까지요. 생일 전날 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통시장에 갔어요. 갈비는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3만 원짜리 한우 갈비 2kg요. 아줌마, 오늘 특별한 날이세요? 좋은 거 고르시네요. 정육점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제 생일이에요. 아들이랑 손자 온대요. 아이고, 그래요? 축하드려요. 서비스로 양념 더 드릴게요. 집에 와서 갈비를 재웠어요. 간장, 설탕, 배, 양파, 마늘을 갈아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갈비를 하나하나 양념에 버무리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지. 그리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를 볶아서 섞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녁 6시 식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미역국, 샐러드, 과일까지요.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6시 30분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상우야, 언제 와? 엄마, 그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름이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생겼대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라도 와. 지호는? 지호는 학원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상우야. 엄마,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야근해야 해요. 진짜 미안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역국 한 숟가락 떴어요. 예전에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끓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남편은 제 생일에 항상 미역국을 먹어줬어요. 생일 주인공이 미역국 먹어야 장수한다면서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미역국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생일이 벌써 20년째예요. 올해는 아들이라도 와줄 줄 알았는데. 저는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옥순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 온 거야? 마음을 바꿔서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어요.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김옥수님 맞으세요? 택배요. 네. 택배를 받았어요. 보내는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케이크였어요. 작은 케이크 하나와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해요. 케이크라도 드세요. 마이너스 상우. 저는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촛불을 켰어요. 62개는 너무 많아서 6개만 꽂았습니다. 혼자 촛불을 불었어요. 후, 촛불이 꺼졌어요. 내 소원은요.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차린 음식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갈비찜은 냉동실에 넣고 잡채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다음에 아들네 집에 갈 때 가져다 줘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박진수 전무한테 전화했어요. 전무님, 아름 코스메틱 재계약건 보류하세요. 회장님, 확실하세요? 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는 모르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아들 회사 근처에 갔어요. 아들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 건설사예요. 아들은 그곳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퇴근 시간 6시, 저는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6시 30분, 아들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상우야.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와요? 아들 보고 싶어서. 우리 저녁 먹자. 엄마, 나 지금 집에 가야 해요. 아름이가 저녁 준비했대요.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자. 10분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카페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생일에 못 와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끝이야? 엄마, 진짜 바빴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상우야, 엄마가 케이크 받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갈비찜 만들고 잡채 만들고 미역국 끓이고 6시간 동안 준비했어.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상우야,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줬어. 케이크 사주고 선물 사주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해줬잖아. 알아요, 엄마. 그런데 넌 엄마 생일에
케이크 택배로 보내고 끝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도 바빠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아들아,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엄마보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며느리가 싫어해서? 며느리가 엄마 집에 오지 말래서?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뜻이었죠. 아들아,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판단해야지. 넌 이제 39살이야. 아직도 아내 눈치 보며 살 거야? 엄마, 아름이도 입장이 있어요. 아름이는 사업가고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대요. 이미지 관리? 그래서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공장에서 청소 일하시는 게 좀 뭐? 창피해?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찔렀습니다. 상우야, 넌 어떻게 컸어? 엄마가 2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너 학비됐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어할 때 엄마가 몰래 통장에 돈 넣어줬잖아.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넌 몰랐겠지.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 청소하고 낮에는 다른 집 청소 다니고 밤에는 또 공장 가고 그렇게 벌어서 내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어줬어.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그건 몰랐어요. 넌 몰라도 돼. 엄마니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넌 뭐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 생일에도 안 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상우야, 넌 언제쯤 어른이 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어디 가요? 집에 가. 너도 집에 가. 며느리 저녁 준비했다며? 엄마.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엄마도 인간이야. 마음이 아파.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년 동안 아들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제 정체를 숨겼어요. 아들이 제 재산에 기대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예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며느리 눈치 보고 생일에도 안 오는 아들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집에 도착해서 옥수나 회장실로 갔어요. 제 진짜 일터로요. 밤 10시 회장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름 코스메틱 계약서.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이었어요. 한 달 후면 재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박진수 전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전무님도요. 회장님 차 불 켜져 있길래 올라왔습니다. 무슨 고민이세요? 저는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것, 제가 청소일하는 게 창피하다는 것. 박진수 전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전무님, 전 아직도 망설여져요.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회장님, 지금 상처받는 건 회장님이십니다. 아드님은 진실을 모르니까 편하게 사시는 거고요. 회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 아름 코스메틱 계약건을 계기로 진실을 밝히세요. 며느님한테 회장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세요. 그럼 며느리는 충격받을 텐데. 받아야죠.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지금 며느님은 너무 오만해요. 시어머니를 청소부 취급하고 세제 냄새 난다고 모욕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박진수 전무 말이 맞았어요. 전무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달까지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회장실 소파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0년이나 숨겨왔는데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됐구나. 남편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아들한테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20년 동안 숨기면서 뭘 얻었는지 모르겠어. 아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며느리는 엄마를 무시하고 손자는 엄마한테 학교에 오지 말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보,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며칠 후, 저는 손자 학교 앞에 또 갔어요. 손자가 오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요. 학교 시간 2시.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손자를 찾았습니다. 지호는 친구 2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손자를 지켜봤어요. 야, 김지호, 너 할머니 진짜 청소부야? 친구 한 명이 물었어요. 응.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박.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할머니 학교 앞 공장에서 청소한대. 그래서 뭐? 상관하지 마. 야, 화내지 마. 나 그냥 신기해서 그래. 청소부 할머니 처음 봐서. 손자는 대답하지 않고 빨리 걸어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었어요. 할머니 때문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박진수 전무한테 전화했어요. 전무님, 내일 회장실로 오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박진수 전무가 회장실로 왔어요. 회장님, 무슨 결정을 하실 겁니까? 전무님, 아름 코스메틱 재계약 안 합니다. 박진수 전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네. 그리고 며느리한테 제 정체를 밝힐 겁니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네. 2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그만 끝낼 거예요. 박진수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며느리를 회의실로 부르세요. 재계약 논의한다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날 며느리한테 제 정체를 밝히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습니다. 박진수 전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도 충격받으실 텐데. 아들은 함께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한테 말하면 아들한테도 전해지겠죠. 아드님이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감수할 겁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건 제 선택이니까요. 박진수 전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전무님,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보람 느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자가 생기고 나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해합니다. 전무님,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자까지 저를 부끄러워하는 건 못 참겠어요. 당연하죠,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무님, 제가 이 회사를 20년 동안 키운 이유가 뭘까요? 아드님을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아들이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회장인 줄도 몰라요. 이번 기회에 다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전무님. 그날 저녁 저는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20년이나 숨겨왔는데 이제 끝이구나. 남편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회사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을 거예요. 아니야. 나 이제 안 돼. 그런데 후회 없어. 당신이랑 아들이랑 행복했으니까. 여보, 여보, 약속 하나만 해줘요. 아들한테 회사 맡기지 마요. 아직 어려요. 세상 물정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해요. 당신이 회장하는 거예요. 아들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요. 나는 경영 같은 거 몰라요. 배우면 돼. 당신은 똑똑해요.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 약속을 지켰어요. 20년 동안 회사를 키웠고 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어요. 여보, 이제 약속 지켰어요. 아들은 이제 39살이에요. 충분히 컸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충격받을 모습이요. 아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르죠. 손자 얼굴도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들 놀라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62살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한 CEO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옥순,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한쪽에는 낡은 청소복이 걸려 있고 다른 쪽에는 고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입을 옷이었어요. 며느리야, 손자야, 아들아. 다들 놀라지 마. 엄마는, 할머니는, 시어머니는 옥순학 회장이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금요일 4월 26일.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마지막 청소였습니다. 옥순 아줌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공장장님이 출근하시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네, 공장장님. 그런데 오늘로 그만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공장장님께 인사를 했어요. 공장장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시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줌마. 덕분에 우리 공장 항상 깨끗했어요. 감사합니다. 청소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 검은색 치마, 흰색 블라우스. 20년 동안 회장으로서 입어온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20년 동안 청소복만 입다가 정장을 입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옥순화학 회장 김옥순. 오후 2시 저는 옥순화학 본사로 갔어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박진수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며느님은 3시에 도착하신답니다. 알겠어요, 전무님. 회의실 준비는 됐죠? 네, 1층 대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니요.
20층 회장 전용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네. 거기는 중요한 임원 회의 때만 쓰는 곳인데 오늘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박진수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3시 접수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한아름 대표님 오셨습니다. 20층 회장 전용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회장 전용 회의실은 넓고 호화로웠어요. 대형 테이블, 가죽 의자,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망. 벽면에는 옥순화학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여기는 왜 계세요? 앉아요, 아름씨.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지금 옥순화학 회장님이랑 미팅 있어서요. 어머니는 왜 여기? 아름씨, 나야. 내가 옥순화학 회장이야. 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옥순화학 회장 김옥순이야. 4,200억 원 규모 화학 기업 CEO지.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박진수 전무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진수 전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아름 대표님. 저는 옥순화학 박진수 전무입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통화했었죠? 며느리는 박진수 전무를 알아봤어요. 그동안 계약 관련 전화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전무님. 그럼 정말로? 네, 맞습니다. 이분이 저희 옥순화학 회장님이십니다. 김옥순 회장님이시죠?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놀랐지? 아름씨.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바로 옥순화학 회장이야. 내 회사에 화장품 원료 공급하는 그 회사 사장이지. 어머니. 아니, 회장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이야, 아름씨. 내가 20년 동안 이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지. 넌 나를 청소부로 알고 있었고, 그게 편했으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아름씨, 넌 선을 넘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세제 냄새 난다고 했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청소부라서 창피하다고 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름씨, 난 그것도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손자까지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건 용서 못해.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늦었어.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아름 코스메틱과 옥순화학의 5년 계약서야. 연간 500억 원 규모 원료 공급 계약이지. 며느리는 서류를 쳐다봤어요. 계약 만료일이 다음 주야. 그래서 오늘 재계약 논의하자고 부른 거고. 회장님. 하지만 아름씨, 재계약 안 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럼 저희 회사는 망하겠지. 내 회사 매출의 70%가 프리미엄 제품인데 원료 공급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름씨, 넌 5년 동안 우리 회사 원료를 시장가보다 10% 싸게 공급받았어. 내가 며느리니까 특별히 혜택 준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넌 뭐 했어? 시어머니를 청소부 취급하고 세제 냄새 난다고 모욕했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름 씨, 기회는 많았어. 내 생일에 올 수도 있었고, 집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고, 손자한테 할머니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었어. 회장님, 하지만 넌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받아야지. 저는 박진수 전무를 쳐다봤어요. 전무님, 계약 종료 통보서 주세요. 박진수 전무가 서류를 며느리 앞에 놓았어요. 한아름 대표님, 옥순화학은 아름 코스메틱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로 원료 공급이 중단됩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불러. 아까는 회장님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며느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만해요, 아름 씨.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어머니, 아름 씨, 세상에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넌 그걸 몰랐지.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아름 씨, 내 아들한테 전해. 엄마가 20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산 이유는 아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만할 거라고. 네,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전무님, 마무리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도 알겠지. 엄마가 누구인지. 회의실을 나온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드디어 밝혔어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름이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옥순화학 회장이라고? 그리고 계약 끊는다고? 그래, 사실이야. 뭐라고요? 내가 옥순화학 회장이야, 상우야.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공장에서 청소 일하신다고. 그것도 했어. 낮에는 회장이라고, 저녁에는 공장 청소했지. 20년 동안.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난 정말 청소도 했어. 하지만 동시에 회장이기도 했지.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어. 내 재산에 기대지 않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지. 그래서 20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상우야. 엄마, 전 엄마가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공장에서 청소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들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엄마, 전 20년 동안 엄마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힘들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4,200억짜리 회사 회장이었다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름이한테 왜 그러세요? 계약 끊으면 아름이 회사 망해요. 그래야지.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요. 아름이가 다 말했어요. 잘못했대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들아,
내 아내는 나를 청소부 취급했어. 세제 냄새 난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손자까지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어. 엄마, 그건. 상우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아내가 얼마나 오만한지. 엄마, 아름이도 사업가예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이미지 관리? 그래서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우야, 난 내 아내 회사를 5년 동안 도와줬어. 원료를 시장가보다 10% 싸게 공급했어. 며느리니까. 하지만 내 아내는 그 은혜를 몰랐어. 엄마, 이제 결과를 받아야지. 다음 주부터 원료 공급 중단이야. 엄마, 그럼 아름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다른 업체 찾아보든지.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난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 아름 코스메틱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박진수 전무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한아름 대표가 오늘 아침에 3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재계약 논의하자고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아름 코스메틱 직원들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원료 공급 좀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다 돌려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아름 코스메틱 원료 공급 중단으로 위기. 아름 코스메틱이 주요 원료 공급처인 옥순화학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름 코스메틱은 옥순화학으로부터 연간 500억 원 규모의 화장품 원료를 공급받아왔으나 지난주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 아름 코스메틱 관계자는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주력 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아들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김상우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20층 회장실로 안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멈춰 섰어요. 제가 회장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엄마, 앉아라, 상우야.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회사예요? 그래. 20년 동안 내가 경영해온 회사야. 믿기지 않아요. 아들은 회장실을 둘러봤어요.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전망. 엄마, 저는 엄마가 고생하시는 줄 알았어요. 고생은 했지. 낮에는 회사 경영하고 밤에는 공장 청소했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너한테 진실을 숨기려고. 왜요?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우야, 내가 22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났지. 그때 아빠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했어. 너한테 회사 맡기지 말라고. 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난 너를 시험했어. 내 재산 없이 내가 혼자 살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청소 일을 하면서 너를 지켜봤지. 엄마, 상우야, 넌 잘했어.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고 졸업 후에 취직해서 부장까지 됐잖아.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며느리는 나를 무시했고 손자는 나를 부끄러워했어. 그래서 이제 그만둘 거야. 정체 숨기는 거.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름이를 잘 못 가르쳤어요. 상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내의 선택이지.
엄마, 그래도 아름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사 망하면 아름이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그건 내 아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상우야, 난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전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전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들이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섰어요.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우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산 이유도 다 너 때문이야. 알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서 울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계약 종료 2주 후 아름 코스메틱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박진수 전무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아름 코스메틱이 대체 원료 공급처를 찾았답니다. 중국 업체랑 계약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품질은 어때요?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20% 비싸고요. 그럼 아름 코스메틱 제품 품질이 떨어지겠네요. 이미 백화점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최근 생산된 제품들이 예전만 못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손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손자의 목소리였어요. 8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지호야? 할머니, 저예요. 지호예요. 우리 지호.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었구나. 할머니, 엄마가 요즘 계속 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울어? 왜? 회사가 어렵대요. 할머니 때문이래요. 할머니가 회장님이에요? 진짜예요? 그래, 지호야.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큰 회사 사장님이래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친구들이 안 놀려? 아니요. 이제는 부러워해요. 너네 할머니 대단하다고 해요. 손자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학교 오지 말라고 해서 죄송해요.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지호야. 넌 어렸으니까. 할머니, 이제 학교에 와주세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지호야. 할머니가 갈게. 할머니, 그런데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손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지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손자가 변했어요.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아들이 또 회사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저희 가족이 왔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아들, 며느리, 손자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헬쑥해진 얼굴, 지친 표정, 초라한 옷차림.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름 씨, 일어나요. 아니에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청소부 취급하고 세제 냄새 난다고 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사업가라고 돈 좀 번다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제 회사는 이제 끝났어요. 원료 품질이 떨어져서 백화점 세 곳에서 퇴출당했어요. 거래처들도 계약 해지하고 있어요. 이러다간 정말 망해요. 손자가 며느리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 제발 엄마 도와주세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 책임이에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바라던 것이 이게 아니었는데. 아름 씨, 일어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름 씨,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난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냥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청소부든 회장님이든 똑같은 분이에요. 제 소중한 시어머니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 제가 바뀔게요. 정말로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진수 전무를 불렀어요. 전무님 들어오세요. 박진수 전무가 들어왔어요. 전무님, 아름 코스메틱이랑 재계약할게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첫째, 원료 가격은 시장가로 받을 거예요. 이제 특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 아름 씨는 매달 나한테 보고해요. 회사 경영 상황이랑 재무 상태요. 네, 그렇게 할게요. 셋째, 내 손자 지호한테 할머니 존중하는 법 가르쳐요.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상우야. 아들을 쳐다봤어요. 넌 이제 회사 그만둬. 네. 옥순학 부회장으로 오라고. 이제 회사 물려줄 준비할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저는 2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내가 배울 때야.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는 손자를 불렀어요. 지호야, 이리 와봐. 손자가 제 앞에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학교에 와주세요.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그런데 지호야, 약속 하나 해야 해. 뭐예요? 할머니가 청소하든 회장이든 할머니는 할머니야. 알겠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예요. 저는 손자를 안아줬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은 옥순학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배워가고 있죠. 며느리는 아름 코스메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우리 원료를 다시 공급받으면서 제품 품질이 회복됐고 백화점들도 하나씩 돌아오고 있어요. 손자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회장님이야라고 자랑한대요. 친구들이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 더 이상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그 공장에 들러요. 20년 동안 일했던 곳이니까요. 옥순아. 아니, 회장님. 공장장님이 당황하며 인사해요. 공장장님 괜찮아요. 그냥 옥순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그래요? 회장님이신데. 전 여기서 20년 동안 청소했어요. 그때 제 이름은 옥순 아줌마였잖아요. 공장장님은 웃으셨어요. 회장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청소하시는 줄 알았으면 이상했겠죠. 저는 공장을 둘러봤어요.
낡은 복도, 화학 기계들, 세제 냄새. 이 냄새가 이제는 그립네요. 회장님, 20년 동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거든요. 아드님은 복 받으셨네요. 그런 어머니 두셔서. 아니에요. 제가 복 받았죠. 그런 아들 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갈비찜 만들었어요. 그래, 좋지. 갈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며느리가 사랑해요라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녁, 아들네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 갈비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래요. 그래, 우리 지호 자랑스럽구나.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저.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정성이 중요하지.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다, 아르마. 정말요? 다행이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회사는 언제 제가 이어받을 수 있어요? 급하지 마. 5년 정도 더 배워야지. 5년이나요? 그래. 회사 경영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손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 방 구경하실래요? 그래, 가보자. 손자 방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요. 할머니, 이거 신문에 난 사진이에요. 제가 오려서 붙였어요. 우리 지호 대견하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 회사 이어받을 거예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할머니처럼 멋진 사장님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이제 회사도 물려줄 거예요. 20년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수고했어, 여보. 고생 많았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려고요. 김옥순이 아니라 옥순학 회장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그 공장에 가서 청소도 할 거예요. 20년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세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인간다웠거든요.